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이때까지 뭐 쏠림 현상 우리가 맨날 보지 않았겠습니까? 코스닥도 그 흐름이 분명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기쁜 날이죠. 어코시가 야, 이게 이렇게 급하게 올 줄은 몰랐으나 한 번에 그동안의 서러움을 한 번에 해소하는 그러한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어코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어코시는 어차피 코스닥의 시간은 온다라고 제가 제 맘대로 말을 줄인 건데요. 이제 시작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저희 예상으로는 코스피의 상승보다 더 거칠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낌새가 남다르죠. 코스닥 무려 6%나 급등하고 있고요. 코스닥 레버리지는 20%나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은 대부분의 섹터가 영향을 받죠.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오늘 외국인은 4,400억 매수, 기간이 2조 원이나 쓸어 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기간이 왜 이럴까요? 바로 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현재 댓글에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야, 코스피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코스닥은 아니야. 이거는 버블이다. 코스닥은 실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 길이 또 없는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린 뭘 하는 거죠? 맞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항상 그 정가대로만 책정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너무 싸게도 거래가 되고 또 가끔은 너무 비싸게도 거래가 되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안 좋은 걸 찾으면서 야, 이건 아니야, 더 오르지 못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흐린 눈으로 살짝 쳐다보는 것도 그것조차 주식 투자의 이제 스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장일수록 빠르게 급등하기 시작하고 이제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못 건드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마도 기름분들 중에서도 계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어38 했을 때 어차피 삼성전자 8만전자 그 이야기 했을 때도 아유 뭐 삼전이 뭔 8만원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놓쳤다가 실제로 8만원 되고 9만원 되고 10만원 되니까 아예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이라면 당연합니다. 내가 6만원일 때 뭐 안 샀는데 10만원일 때 살 수가 없겠죠. 손이 나가면 그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 코스닥은 더 빠르고 거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쉽게 사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들이 가장 열광할 때 개인적으로 외국인 기관 지금 사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요게 이렇게 팔고 나가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거를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여름이 가까워지면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우리는 남들 열광할 때 팔고 나오면서 아유 많이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런 미래를 꿈꾸며 코스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레버리지 교육 사이트 마비. 레버리지를 사려면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과거 코로나 때 동학개미 운동이 너무 열풍이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었는데, 그런데 오늘 교육 사이트가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코스닥이 한 1500 아니면 2000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야, 이거 과열인갑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코스닥 출발 오늘 뭐 첫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날부터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걸 봤을 때 확실히 코스피의 상승 속도도 빨랐는데 코스닥은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효과,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리승 코스닥 시장을 좋게 보는 게 맞아요. 기름분들이 뭐 다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거는 저만의 생각일 뿐, 투자의 책임은 당연히 본인에게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주식 투자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또한 수익도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분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투자의 책임은 항상 우리 본인에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에코프로처럼 갈까? 저도 이제는 좀 무섭습니다.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를 살짝 했는데 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왜? 이렇게 하면서 쳐다봤는데요. 자, 오늘 코스닥의 대장은 역시나 레인보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요 세 가지가 코스닥의 상위 종목의 그 핵심 3대 축이거든요.
그 축 안에서 특히 로봇의 대장은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대장은 로보티즈, 요 두 개의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관이 압도적으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관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릅니다. 코스피는 사실 살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배당을 많이 주는 애들, 그런 애들을 막 쫙 사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려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도 실적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부담 없이, 그리고 시가총액도 크니까 자기 사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좀 달라요. 지금 현재 정보 기조가 코스닥 3000 이러한 얘기를 솔솔 꺼내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은 코스닥을 안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려고 하니까 살 게 딱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더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이때까지 뭐 쏠림 현상 우리가 맨날 보지 않았겠습니까? 코스닥도 그 흐름이 분명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진짜 누군가 말을 했죠. 야, 코스닥은 진짜 쓸 종목이 없다. 실제로 기관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큰 애들 조금 먼저 보자고요. 자,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으로 계속 관심을 받는다면은 엄청난 수익률이 또다시 불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2차 전지 랠리처럼 엄청나게 불타고 난 다음에는 오랜 기간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로봇 대장 말고 2차 전지 대장과 바이오 대장입니다. 이 두 친구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에는 이제 큰 수익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HBM4 소식. 어제 단독 소식이 나뜨더라고요. 삼성전자 HBM4가 진짜 잘하고 있나 봅니다. 3월 엔비디아 GTC 2026에서 공식 데뷔할 수도 있다는 소식. 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가 요구한 10GB보다 더 빠른 11.7GB의 속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삼전은 상승했고 하이닉스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대란. 작년 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봤었는데요. 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서버에 탑재되는 D램과 HBM 수요가 폭증하자 반도체 업체들은 뭐 만들고 싶을까요? 맞습니다. D램이랑 HBM 만들고 싶겠죠. 고수익성 제품의 생산 능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은 차량용 및 가전용 반도체 순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반도체 대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신규 생산 라인의 가동 시점을 고려하면 28년까지는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어서 몇 년 전인가 한번 있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가 갈수록 똑똑해지지 않겠습니까? 자율주행이 들어가면 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반도체 탑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막대한 원가 부담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코스닥의 시간이 나타나면 코스피는 끝인가요? 자, 보통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뜨겁긴 좀 어렵습니다. 시장의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코스피 왼쪽에 보다시피 많이 오른 게 사실이죠. 이제는 쉬어갈 때가 또 되었습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앞으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러한 전망을 살짝 내비쳤는데요. 다만 그러려면 조건이 좀 많습니다. 기업이익이 내년에도 좋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도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스피의 수명은 반도체 사이클에 달려있다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배당 성향 개선 및 상법 개정 등이 코스피의 시간을 길게 만들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보다시피 코스피는 이제 많이 올랐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 먹을 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코스닥은 먹을 게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분간 일단 코스닥을 먼저 보고, 코스닥이 나중에 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으나 뭐 1300, 1500, 혹시나 2000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반도체 업황을 보고 코스피를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있다면 3대7 그 정도로 투자를 해보자고요. 다음입니다. 현대차 기대감으로 너무 올랐다. 저 현대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무려 70%나 급등한 현대차, 여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뷰가 등장했는데요. 유한타증권의 목표가를 60만원으로 상향 조정은 했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현대차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수급이 너무나 안 좋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현대차의 수급을 보면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만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팔고 나가기 바쁘다고 합니다. 반도체랑 좀 다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의 상승은 개인 투자자의 패닉 바잉, 삼성전자 놓쳤으니까 이건 못 놓친다, 이러한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현대차의 주가 상승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엿장수 맘대로 아니겠습니까? 현대차의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는 이렇게 되지 않겠니? 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주가에 붙이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증권사 마음대로 목표가 80만 원입니다. 90만 원입니다. 60만 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팔고 나가자, 그러한 심리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주가가 더 오를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만 이런 거 볼 때마다 조금 어이없는 건 그겁니다. 기관 투자자가 목표가 80만 원 이렇게 말한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는 왜 팔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SDI 아틀라스 배터리 만든다. 2차전지의 구원투수는 역시나 로봇이었습니다. 삼성 SDI가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를 선보이면서 현대차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LG엔솔은 뭐 하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냐?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LG엔솔은 테슬라 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틀라스에는 삼성 SDI, 옵티머스에는 LG엔솔, 요 대결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옵티머스가 드디어 이제 공장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견습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훈련하는가? 바로 수십 명의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트레이너는 카메라가 달린 헬멧과 장비를 착용하고 공장에서 직접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로봇한테 넘어가서 로봇이 요거를 모방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올해 말쯤에는 실제로 이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 배치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로봇이 직접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로봇주의 상승은 정당화될 수 있겠고, 그 시간이 좀 늦어지면 로봇주의 상승이 정당화되긴 어렵겠죠. 다음입니다. 이번 주는 빅테크 실적 발표. 이번 주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FMC라는 주요 이벤트들이 있는 주간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보자면은, 일단 27일 화요일, 내일부터 FOMC 회의가 시작해서 28일에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28일에는 마소, 테슬라,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고, 29일은 애플과 로커드 마틴, 캐터필러의 실적 발표, 30일에는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 시즌 쭉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차기 연준 의장이 결정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440원. 이거 쌍봉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환율이 급락하면서 144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화가 갑자기 강세인 이유가 뭡니까?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나왔고 당국 개입이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기린, 이번에 일본 금리 동결됐잖아. 그럼에도 한 명이 긴축 신호를 보내면서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환율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앞으로는 요 바닥권을 좀 유지해 줄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일단은 좋은 흐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중복 상장 지적의 IPO 철회. LS에서 LCX 솔루션즈의 상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중복 상장 문제를 지적하자 바로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LCX 솔루션즈는 LS의 미국 권선 계열사로 중복 상장 논란이 있었으나 급증하는 수에 맞춰 빠르게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했으나, 하지만 너무 압박이 컸나 봅니다. 바로 철회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 소식으로 LS는 장초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볼 때마다 중복 상장이 진짜 큰 문제는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값 5,000달러 돌파. 금값이 다이아몬드 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금값이 5,0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 트럼프 불확실성이 꽤나 크다고 해요. 트럼프가 뭘 할지 모르다 보니까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고 있고, 또한 각국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달러 대신 금을 사고 있으며, 그리고 또 금값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나도 살래 하는 수요가 계속 붙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금은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또한 은도 오늘 1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도 같이 나타났고, 불이 가격도 신고가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신규 원전 계획대로 추진. 작년 합의된 대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개 그리고 SMR 1개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교체되면서 재검토되는 방향이었으나 AI 이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결국 이번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양돈 기업이 돈을 잘 번다. 로봇과 반도체, AI, 우주항공, 복잡하고 첨단 기술, 우리는 또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와중에 가려져 있고 정말 저기 이제 구석에 박혀 있긴 하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양돈 기업인데요. 자, 양돈주들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돈을 잘 번다고 해요. 요즘 삼겹살 가격이 비싸더니 여기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업들 퍼가 1.2배에서 2.6배로 말도 안 되는 사실 그 회사 2년만 돈 벌면은 자기 시가총액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돈주 돈을 왜 이렇게 잘 버나요? 하고 봤더니 국제 곡물가가 하향 안정됐다고 해요. 그리고 케이푸드 인기로 삼겹살 수요가 늘고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남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돼지고기 가격은 왜 올랐어?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대기업 계열의 농가는 방역이 너무나 좋아서 감염이 오히려 안 되는 그러니까 내 돼지 숫자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동기업들이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홍보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르카총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